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기곰님이라는 유명한 부동산 칼럼니스트가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유행 타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은 닥터 아파트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에 20년간 CEO로 역임을 하고요. 동아일보 부동산 전문 기자 출신입니다. 2018년부터는 강의와 글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을 냈었고요. 칼럼을 제가 이제 많이 봤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강의를 들어보거나 만나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투자를 할 때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최적의 매매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부분입니다. 최적의 매매 순간이 그럼 언제인가? 먼저 자신이 투자할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적인 것을 막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대상 그거 한 가지만큼은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투자할 계획이거나 이미 투자한 부동산에 집중하라. 세계 경기 전망, 거시경제 예측, 단기 경기 변동 등 장세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투자의 대상의 내재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가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 막 경기가 어쩌고, 막 경제가 어쩌고 이런 거를 다 들으면은 내재 가치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릴 수 있어요.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만 하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별로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거의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의 경우는요.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 관련 잡지를 읽고 전화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매일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밸류라인 등을 통해 기업 연구를 하고요. 평균 투자자들보다 5배나 많은 양의 글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문, 책, 자료 등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읽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시간 이상 이런 자료를 읽었다는 건 거의 고시생 수준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의 시간은요, 대부분 자회사나 투자 대상 기업과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통화를 함으로써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자처럼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화로는 불가능하죠. 직접 보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전화를 7, 8시간 했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발품을 이렇게 많이 가면 좋겠죠. 틈나는 대로.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가면 좋습니다. 부동산 가치 투자 시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다양한 투자 대상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상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투자 대상에 대해 잘 알려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책을 매일 읽으며 연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시장 상황이나 전문가의 말이 아닌 자신만의 눈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즉,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대상을 정해서 그것만큼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하더라, 누가 이거 하라고 하더라 이러면 내가 그 분야를 모르면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투자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는 법.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최근에 질적인 면에서 학군과 역세권,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직주 근접이라고 합니다. 상권이 가까운 곳 등등 30대에서 40대가 선호하는 주거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을 집중 분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소형 아파트를 투자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액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서 전세가 잘 나가는 부동산은 무엇일까를 분석해 봤더니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지역은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혼부부가 아니라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집을 팔아야 그 날짜 이사를 올 수 있고 어떤 날짜가 돼야지 전세금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신혼부부는 뭐 9월 5일에도 올 수 있고
9월 3일에도 올 수 있고 8월 말에도 올 수 있고 약간 유동적인 거예요. 왜냐면 결혼보다 그냥 빨리만 들어오면 되니까. 이 집만 마음에 들면 날짜가 자유롭더라. 그래서 제가 소액 전세 세팅을 할 때는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지역, 평형, 그런 리모델링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날짜 조정이 쉬워서 사거나 팔 때 좀 저한테 유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날짜에 꼭 세입자가 나가고 꼭 그날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신혼부부 아니고 3, 40대 이렇게 어떤 가정이라고 하면은 학교도 문제가 걸리고요. 뭐 직장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그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빠져야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그런 마인드, 가치를 정하시면 좋아요. 저는 신혼부부가 저희 타겟이었습니다. 잘 아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의 실패는 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다. 특히 전문가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치 투자자가 부동산을 고를 때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첫째,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인가? 여기서 부자란 동일 생활권 내 소득이 상위 20%인 세대를 말한다. 가급적이면 돈이 없는 동네보다는 있는 동네가 가격이 오를 때 잘 오릅니다. 둘째,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인가? 셋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부동산인가? 그럼 전세 같은 것도 꾸준히 오르겠죠? 침체기에 시장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곳인가? 만약에 침체기도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실수요 비중이 높고 탄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조정을 받을 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때 사면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한강 조망, 공원 조망 등 희소 가치가 있다면 매수 가치가 있다. 조정 장세에는 조망이 좋은 로열 동호수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조정장에 로열 동호수를 살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상승장에는요, 이런 공원 조망, 한강 조망 안 팔아요. 로얄층 물건이 안 나옵니다. 왜?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 팔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막 북향, 막 1층, 탑층, 평소에 잘 안 팔리는 것들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조정장세에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40평대도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해요. 40평대는 너무 크고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매수세가 없으면 없을수록 40평대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훅 깎아서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단 84 타입이 10억 원이 넘는 좋은 단지를 이제 중에서 이렇게 사라고 선호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세종행복도시 같은 신도시는요, 2025년 전후에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통상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보면 신도시는 시범단지 입주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매매가가 정점에 달한다 라고 과거의 역사를 비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지를 또 유심히 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힘드니까 정비사업지가 그나마 앞으로 가장 새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디가 좋은지를 몇 군데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문 휘경 뉴타운보다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을 사야 하고, 신길 뉴타운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을 사야 한다. 은평구에선 연신내역, 녹번역, 불광역의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 한다. 고양시에선 삼송역 도보권, 역세권인 삼송지구와 KTX 킨텍스역 아파트를 사야 한다. 킨텍스역이 KTX인가요? 여기에는 KTX 써 있는데 GTX 라고 생각이 됩니다. KTX역까지 가나? 네, 전 잘 모르겠네요. 1기 신도시에선 분당 아니면 평촌을 사야 한다.
서초구에선 반포 잠원 아파트를 사야 한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권을, 강동구에서는 둔촌 고덕 9호선 연장선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 한다. 이렇게 이분은 이거가 아니라 이걸 사야 된다. 여기는 이게 더 좋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확 오르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로 향해야 한다. 즉 시장에 대해 낙관적이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심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부동산 기사를 매일 정독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책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부동산 선행 지수를 분석해야 한다. 자, 부동산 동향을 확인하는 법 중에 하나는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매매 거래량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관심지역 임장은 물론 중개업소의 수시로 전화의 동향을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중개업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전화해서 소장님 뭐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거의 내가 물건을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 그런 중개사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중개 영업을 한 업소 중에서 2곳 정도 선정하는 게 무난하다.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의 시세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봐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매매가가 올라가면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 트래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해요. 트래픽이 뭐냐면 접속자 수가 많은 것을 의미를 해요. 2018년 7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호객노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을 하면 접속이 안 됐어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접속을 해야 되고 낮에는 접속이 안 됐습니다. 2018년 7월 8월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상승,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매매 거래량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세를 보느라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는 하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1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게임 룰이 바뀌었대요. 게임의 룰이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이 바뀐 룰을 잘 보고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 새로 바뀐 게임 룰은요. 똘똘한 아파트 한두 채만 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정비사업 아파트를 사라라는 것이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똘똘한 아파트는 뭐냐면 세금 문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미분양이 막 늘어나면요. 집값이 꺾여요.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미분양이 막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미분양이 거의 제로를 향해서 가요.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들을 다 사간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중요한데 미분양 물량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적정 재고를 뛰어넘으면 조정 장세가 올 것이다.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자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서 분양을 안 받아간다. 누적 물량이 2만 가구가 넘으면 위험 수위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2만 가구가 넘어가면 가격이 그때부터는 오르지 않고 조정을 받았어요. 자, 2018년 8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8,534가구로 연초 대비 오히려 줄었다. 미분양이 점점 줄고 있다. 이건 뭐예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미분양 물량이 바닥인 상태인데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분양을 다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있다. 자, 이것이 나중에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은 또 지켜봐야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요. 분양가를 비싸게 할 수 없죠. 저렴하게 만약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여러분 미분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미분양이 안 나죠. 지금 모델하우스에 막 미어 터지고 줄을 서고 막 로또다. 최소 뭐 3억에서 10억 번다.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미분양이 늘어나야 집값이 꺾이는데
미분양이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미분양이 많아지려면 분양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살 사람들이 다 사고 비싸니까 안 사 이래야 되는데 비싸지도 않고 지금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못하면 지금 말하는 이런 그 정비지구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조합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나려면 분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분양을 지금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고 뭔가 바뀌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청약 대기 수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막 대기하는 거예요. 나 일반 아파트 안 사고 저거 분양 받을 거야 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청약을 포기하고 막 경쟁률 50대 1, 100대 1인데 안 되네라고 포기하고서 구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될 때 이때 굉장한 시세 분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대기 수요, 지금 무주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집이 없는 채로 대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 수도권 집값을 좀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못 투자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수로 잘못 매입한 경우. 내가 초보자거나 뭔가 막 마음이 급하게 샀을 때 뭔가 이상한 거 샀을 때 있어요. 이런 거는 실수로 인정하고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의 부동산 가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매입한 경우. 막 주변에 사라고 하거나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산 경우, 이런 거는 좀 내가 가지고 있어 보니까 별로다. 팔아야 되죠. 셋째, 보기 드문 경우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자, 돈이 없어요. 저걸 사야 되는데. 그럼 얘를 팔아서 쟤를 사는 거죠. 이런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보는 안목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안목을 가지려면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막 좀만 해도 감각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서 잘하는 사람 1명만 하면은 부동산은 좀 할 수 있겠죠. 가족 중에 1명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가 상한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분양가 규제가 불러올 시장의 역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그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자입니다. 허그라고 그냥 불러요. 우리는 허그의 분양가 통제는요, 2019년 이후 갈수록 분양시장은 곧 로또 시장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와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서울의 굉장히 좋은 지역의 분양단지의 입주 시점의 프리미엄이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분양권 거래가 안 되니까 입주할 때 그때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아마 통계상으로 매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분양가를 사고팔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올랐다면 이제는 분양 시점에서 입주 시점인 2년 6개월 이후에 확 이렇게 오르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분양가가 너무 싸니까. 네, 싸니까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완전히 비싸잖아요. 시대보다 비싸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미쳤어, 이렇게 비싸게 분양해? 이러고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을 또 매수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